해당 질환은 태아 때 가입한 실비가 아니라면 실비로 보장받지 못하는 영역인데요. 해당 질환은 치료비가 많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질환이기 때문에 꼭 태아 때 준비를 해서 보장받을 수 있게 하셔야 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 사랑스러운 아기를 만날 준비 차근차근 잘 되어가고 계신가요? 설레는 마음이나만큼 우리 아기를 위한 준비물 목록도 끊임없이 펼쳐가고 있으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태아보험, 혹시 이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리고 복잡하게 느껴지실까요? 도대체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어떤 점이 중요하게 봐야 할지 막막한 예비 부모님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잠시만 이 영상에 집중해주세요. 이 영상 하나면 태아보험 100점, 만점으로 완벽하게 준비하고 마음 편히 우리 아기를 기다리실 수 있을 겁니다. 저 역시 엄마로서 여러분이 느끼시는 기대감과 동시에 막연한 불안감까지 모든 감정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가를 위한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 수없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막연하게 어렵다고만 생각했던 태아보험, 이제 제가 내 아이를 위한 보험이라는 마음으로 그동안 쌓아온 모든 노하우와 최신 정보, 그리고 공신력 있는 통계 자료와 실제 보험료 청구를 도와드린 경험까지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가장 확실하고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아보험은 6가지만 제대로 알고 준비하시면 태아보험 가입이 실패하지 않는데요. 첫 번째는 태아보험이 무엇인지, 꼭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인지, 두 번째는 가입 시기는 언제가 좋은지, 세 번째는 만기 설정은 어떻게 해야 좋은지, 네 번째는 태아 실비란 무엇인지, 다섯 번째는 산모 특약이란 무엇인지, 여섯 번째 필수 특약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 내용만 제대로 알면 태아보험 마스터가 가능하신데요. 꼭 태아보험을 가입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균 출산 연령은 33.6세로 전년보다 상승했고요. 과거에 30세 미만일 때와 비교하면 많이 올랐죠. 그리고 출생아 수도 전년 대비 8,100명이 감소되었고 30대 후반 출생아 수도 감소하고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은 36.3%로 전년보다 0.6%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요. 10년 전 대비 2.5kg 미만 저체중아 비중이 무려 1.4배가 증가하였고요. 앞으로 이러한 비중이 더 늘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37주 미만 출생아 비중은 9.9%인데 10년 전 대비 1.5배나 증가하였죠. 37주 미만의 모의 평균 연령은 34.4세이고 37주에서 41주의 평균 연령은 33.5세보다 0.9세가 많습니다. 서울 같은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출산 연령이 무려 34.6세에 달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고령 산모 비중이 더 높다는 뜻이니 출생 시 발생하는 저체중아 및 조산화 등의 위험을 대비하기 태아보험의 중요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인큐베이터에 들어간다든지 황달이 있다든지 하면 추후에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가입이 돼도 태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선천적인 질병에 대해선 보장을 못 받게 되고요. 그리고 태아 시기 때 미리 준비를 해두셔야 선천적인 질환으로 인한 입원, 수술에 대한 등의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태아보험은 정확한 명칭이 어린이보험인데요. 어린이보험의 선천 이상 질환의 대비가 가능한 태아 특약을 구성해서 가입하다 보니 태아보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 태어나서 어린이보험을 또 가입하거나 할 필요가 없겠죠? 애초에 어린이보험 태아 특약을 추가한 가입 개념이니까요. 현재 대한민국의 통계 자료도 보여드렸지만 출생아 수는 줄어들고 출산 시기는 점점 늦춰지고 있는데 아마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 역시나 경제적으로 힘든 건 마찬가지고요. 그렇다 보니 소중한 우리 아기가 혹시나 아프게 되어 치료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이 힘들 것 같은데 태아보험으로 이러한 경제적인 위험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첫째 아이도 태아보험으로 대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준비했고요. 다음 두 번째는 태아보험은 언제 가입하는 게 가장 좋은지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태아보험의 가입 목적 자체가 어떠한 선천적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날지 알 수가 없고 출생 직후부터 이런저런 질병으로 병원에 가게 되면 면역 체계가 갖추어지기 전에 위험들에 대비하기 위함인데요. 가장 좋은 가입 시기는 1차 기형아 검사 이전에 가입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임신 10주에서 20주 사이에 초음파 검사, 혈액 채취, 위험도 계산, 최종 검사 등을 통해 태아의 염색체 이상이 있는지 신경과 별손 등이 있는지 검사를 하는데요. 다운 증후군이 있다면 특징적인 외모와
정신지체가 나타나고 손가락이 발가락이 짧고 눈, 코, 입이 작고 키가 작고 지능이 낮다고 합니다. 다운증후군은 어머니의 출산 연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35세 산모에게서 다운증후군 아이가 태어날 확률은 250분의 1이고 40세의 산모는 70분의 1, 45세의 산모는 20분의 1이라고 하기에 이러한 이상 소견이 보인다면 태아보험 가입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기형아 검사 이전에 가입을 하시고요. 이미 늦었다고 해도 2차 기형아 검사 이전에는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기를 놓치셨더라도 태아 시기에 위험을 가입을 가능한 핵심 특약들은 26주 6일까지 가입을 가능하다 보니 이때까지 준비하시면 좋겠죠? 이 시기도 놓치셨다고 하면 내성마비 특약, 어린이 심장시술 특약, 선천 이상 수술, 특정 선천 이상 수술, 선천 이상 입원 일당 담보,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 저체중아 입원 일당, 장애 출생 특약 등 태아보험의 핵심 특약을 놓치게 되지만 그래도 그 이외의 나머지 특약들은 전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좌절하시지 마시고요. 태어나기 전에 준비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태아보험의 만기 설정입니다. 태아보험을 30세 만기로 가입해야 하냐, 100세 만기로 가입해야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먼저 100세 만기 태아보험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00세, 평생 보장이라는 건데요. 암, 뇌, 심장질환 등 성인 때까지 중요한 진단비, 수술비 등 처음부터 100세까지 고정으로 보장받는 게 가입 가능하고요. 보험은 나이가 어릴수록 저렴하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니 저렴한 보험료로 만기를 길게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두 번째는 어릴 때 가입해서 고정보험료를 내면 된다는 겁니다. 비갱신형이면 20년을 내고 100세까지 보상이 되니 아기가 20세가 될 때까지만 납부를 하면 100세까지 쭉 보상을 받고 20년간 내는 금액도 동일합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유산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이제 보험은 너가 알아서 관리해 하고 계약자, 납입자를 다 넘겨줬다가 자녀는 건강하다 보니 보험의 중요성을 몰라서 2달 이상 연체가 되어 해지가 되거나 하는 사례들을 많이 접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딱 20년을 내주고 나면 100세까지 쭉 보상을 받으니 평생 보장 자산으로 남게 됩니다. 다음은 30세 만기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료 부담이 확 낮아집니다. 동일한 보장으로 30세 만기, 100세 만기를 비교하면 보험료가 7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기에 훨씬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보험 리모델링 시기가 명확하다는 건데요. 30세 시점에 새로운 성인보험으로 갈아타셔도 되고요. 30세 만기는 태아보험은 자녀가 30세 때 가입한 태아보험을 계약 전환을 하여 100세 만기로 늘리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가입 시점의 요율을 산정해서 연장이 가능하고요. 연장 시엔 새로운 병력사항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하다면 새로운 보험으로 가입하셔도 되고 병력이 많아서 새로운 보험 가입이 어렵다면 그냥 계약 전환을 해서 연장시켜도 되고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갱신형 특약이 없어서 실속있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30세 만기는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갱신형 특약을 굳이 구성할 필요가 없는데요. 전부 다 비갱신형으로 하셔도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보장을 탄탄하게 준비가 가능하죠. 그래서 무엇이 좋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태아보험의 가입 목적 자체가 출생 직후부터 성장기까지 탄탄히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니만큼 저의 경우도 30세 만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 아이도 그렇게 가입했고요. 어차피 계약 전환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녀가 30세 시점에 병력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심사로 80세, 90세, 100세로 늘리는 것이 가능하고 최초 가입 시점 보험 묘율을 적용해주며 성인이 돼서 필요한 대부분 특약들을 전환하여 만기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라는 질병이 생길 것을 예측하셨을까요? 앞으로 어떠한 질병이 생길지 모릅니다. 이러한 질병이 생길 때마다 보험을 계속해서 가입한다? 많이 불편하겠죠? 현재 암의 기술도 많이 발전을 해서 암 관련 치료 보상 특약이 중입자 보험이니 표적 치료 보험이니 암주요 치료비니 해서 계속 나오고 있죠? 앞으로 암이라는 질병이 30년 뒤에 우리에게 치명적일지 아닐지 그리고 치료비가 몇십만 원이면 극복이 가능한 질병이 될지 미래는 알 수가 없고 과거엔 좋다고 생각해서 가입한 보험이 현재는 아무도 가입을 안 하는 보험이 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이란 기본적으로 저축도 아니고 재테크도 아니고요. 소비 지출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싼 보험료를 내면서 굳이 100세 만기형을 가입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30세 만기를 가입해서 자녀가 30세 시점에 그 당시 건강보험 트렌드와 그 당시 중요해질 질병과 앞으로 나오게 될 새로운 질병도 있을 거고 화폐 가치 변화로 인해 그 시기에 맞는 보험도로 새로운 리모델링을 하는 게 좋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100세 만기형은 23만 원이 넘어가고 30세 만기는 4만 원대로 가입이 가능했는데요. 그럼 매달 약 20만 원을 아낄 수 있으니 20년이면 4,800만 원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 돈으로 20년간 펀드, ETF, 주식, 부동산 등 여러 가지 재테크를 통해 예비 부모님들의 자산을 불리시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입니다. 그렇다고 100세 만기를 저렴하게 가입하려고 아무리 2천만 원, 3천만 원 줄이고 내 심장진단비를 1,000만 원 줄이고 특약 개수도 이것저것 막 줄이고 하다 보면 태아보험을 가입하는 본질 자체가 흐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30세 만기로 탄탄하게 보장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는 실비보험인데요. 왜 굳이 태아 때부터 실비보험을 가입하냐라고 질문을 하시곤 하시는데 우선 태아 실비보험은 출생 전 19,460원, 출생 후 29,530원, 출생 후 6년이 지나면 6,000원대까지 내려가는데 굳이 태아 시기에 가입을 하는 이유는 선천성 뇌질환과 선천성 비신생성물 모반 때문입니다. 해당 질환은 태아 때 가입한 실비가 아니라면 실비로 보장받지 못하는 영역인데요. 해당 질환은 치료비가 많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질환이기 때문에 꼭 태아 때 준비를 해서 보장받을 수 있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태아실비보험으로 가입하려고 하면 인큐나 니큐 등에 입원한 이력이 있다거나 출산하면서 조산 및 신생아 뇌출혈이 있거나 황달이 있거나 이러한 병력들로 인해 치료비는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실비 가입이 거절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고요. 실비는 태아 때 가입을 하나 태어난 후에 가입을 하나 보장하는 내용은 모든 연령 모든 상품이 동일하기 때문에 꼭 태아 시기 때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산모특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산모특약의 종류는 20개 가까이 있지만 그중 필요한 건 6가지 정도입니다. 먼저 임신, 출산, 질환 입원비, 수술 특약부터 말씀을 드리면 조기 진통, 양수 파열, 입덧 진통 및 분만 합병증, 산모 장애, 임신 중독, 전치 태반 등으로 의사의 권유로 제왕절개 분만을 하여 입원을 하게 된다면 10만 원을 입원 시에 하루당 10,000원을 받게 되고요. 의사의 소견으로 제왕절개를 받을 수도 있으니 잘 체크해서 하셔야 되고 과거에 이미 제왕절개 이력이 있다면 거절될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임신 중독증 특약은 임신과 합병된 고혈압성 질환을 말하는데요. 20주 이전에 발견이 되면 만성 고혈압 20주 이후 고혈압이 발견이 되고 출산 후 정상화가 되면 임신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심한 경우 태아의 성장 부전과 태아의 사망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에 확정이 되면 3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지급을 하고요. 태아 조기 분리 진단담보는 산모의 나이, 고혈압, 출산 이력, 흡원력, 예전 병력, 임신 중독, 조기 양막 파열, 자궁근종 등이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고 심한 경우 태아 곤란증에 혈액응고 장애도 동반이 돼서 매우 위험한 상태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기 박리가 되면 100만 원을 받습니다. 출산 전 특정 태아 이상 특약은 1차 기형아 검사, 2차 기형아 검사 때 이상 소견이 나온다면 니프티 검사, 양수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발적으로 하시면 보장을 못 받으시고 보험 나이 39세까지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특정 고위험 산모질환 진단담보는 전치 태반, 전치 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양수 가다증, 양소 가소증에 대해 3천만 원을 보장하고요. 이렇게 산모특약은 6가지 정도만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산모특약은 필수적으로 가입하시는 것은 아니고 선택사항이고요. 받는 금액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서 산모님이 건강하시다면 굳이 가입 안 하셔도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 꼭 넣어야 되는 필수 특약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필수 특약 첫 번째는 3대 질환, 암과 뇌질환, 신장질환입니다. 왜냐하면 0세부터 14세까지 1위 암이 백혈병입니다. 걸리게 되면 치료비도 문제이지만 소중한 내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 두 분 중 한 분은 일을 그만두고 옆에서 케어를 하고 그로 인해 소득 상실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백혈병을 포함 소아암 관련 특약들은 꼭 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암진단비 1억 원, 유사암 2천만 원, 다발성 소아암 5천만 원으로 1위 백혈병, 2위 내밑 중추신경계암, 3위 비호지키 림프종까지 1억 5천만 원으로 대비가 가능합니다. 15세부터 64세 1위 암은 갑상선암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사암으로 최대한 구성을 해서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뇌질환인데 이 부분은 뇌졸중과 뇌혈관 진단비로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출생 시 발생할 수 있는 신생아 뇌출혈에 대해 보상이 가능해요. 그런데 단순히 뇌혈관 진단비만 준비하시거나 뇌혈관 원투만 준비하신다면 2천만 원 곱하기 20% 해서 400만 원만 받고 끝이겠지만 이렇게 뇌졸중과 뇌혈관 두 개를 같이 가입하신다면 총 8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꼭 두 개를 가입하셔야 하고요. 심장질환은 급성심근경색, 허혈성 심장진단비, 심혈관 심장질환 종류가 많지만 심장진단비 쪽은 허혈성 진단비만 준비하셔도 충분합니다. 0세부터 9세 부정맥 환자는 2063명, 심부전 환자 100명이고요. 0세부터 9세 인구가 333명 2892명이니 그런 부정맥 심부전에 걸릴 확률은 0.06%입니다. 그런데 허혈성 진단비는 보험료가 506원, 심혈관 진단비 보험료는 3,820원 이니 약 7.5배가 비싼 건데요. 이러한 작은 확률 때문에 보험료를 비싸게 내실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 심장 쪽은 허혈성 심장진단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필수특약 2번 일당입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청구를 해드리고 있는 항목 중 하나이고요. 성인분들과 달리 아이들은 조금만 아프더라도 병원을 자주 가는데 그리고 상급병 시 1인실을 청구해드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실비에서는 물론 2번 일당이 나옵니다. 그러나 실비에선 하루 기준 상급병 시 차액의 50%, 즉 하루에 10만 원 한도를 보상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1인실을 이용하고 30만 원이 나왔고 기준병실 이용료가 5만 원이라면 30 빼기 5 하면 25만 원인데 상급병실의 차액의 50%니까 12만 5천 원이 되고요. 그리고 결국 한도는 1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결론은 20만 원은 부모님이 직접 지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삼성서울병원은 하루에 상급병실 1인실이 49만 8천 원이나 하고 해당 지역의 동일 규모의 중간금액은 47만 원이나 한다고 합니다. 그럼 실비에서 10만 원을 받는 거고요. 37만 원은 내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되는 거죠. 12만 입원해도 370만 원인데 이러한 돈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아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질병입원비 종합병원 1인실, 상급 종합병원 1인실, 특약들로 같이 구성을 해서 저체중암 및 출산 이슈로 입원을 하게 되면 실비와 같이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필수 특약 세 번째는 선천질환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질병수술비는 부위계 음낭수종, 대서혈증, 선천성 비신생성물 모반, 심방 침실 중격 결손, 기타 신천 기형 등 선천적인 질환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수술비고요. 1에서 6종 수술비는 6종은 혀 유착증까지 포함한 다발성 선천질환의 보상이 가능하고 측정 선천 이상 수술비는 신경계통의 선천 기형, 눈, 귀, 얼굴, 선환계통, 호흡계통, 구순혈 및 구개열, 소화계통, 생식기관, 비뇨계통, 근공결객 등 염색체 이상, 음낭수종 등의 선천 등에 대한 가장 넓은 범위를 보장이 가능합니다. 태아보험에서 가입해야 되는 핵심 이유에 속하는 특약들이니 빠져선 안 되겠죠? 다음 네 번째 필수 특약은 태아특약입니다. 23주 이전에만 가입이 가능한 특약들이고요. 먼저 내상마비의 경우 출산 전, 출생 시, 출생 후 뇌가 미성숙한 시기에 발생하는 운동기능 장애를 총칭하는 겁니다. 주된 증상은 운동 협응 능력, 자세 및 동작의 이상, 지연과 같은 운동장애와 언어장애, 정신지체, 학습장애, 경련감각장애 같은 증상들이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산 시 난산호는 분만증 질식을 하면 아기에게 뇌손상이 올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고요. 0세부터 9세 이하 사이에 해당하는 것이 심장수술인데 어린이 심장수술 특약으로 대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5kg 이하의 출생을 해서 인큐베이터를 이용하게 된다면 3일 이상 하루당 5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저체중아 입원 일당도 꼭 구성을 해주세요. 해당 특약과 그 외 다른 질병 질환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천장애 출생 특약은 다운증후군, 무홍체증, 요도하열, 다지증, 합치증, 심장중격 선천기형, 구개열, 구순혈, 장애 선천기형 등 장애로 출생 시 보장이 가능한 특약이므로 같이 구성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선천병형 두상특약은 두개골을 이루는 뼈들의 유합으로 과정이 너무 불완전하게 일어나서 비정상적인 머리를 이야기하는 희귀질환이고요. 이때 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은 진통 및 분만, 합병증, 임신기간 및 태아 성장과 관련된 장애, 출산 외상, 출생 전후기의 특이한 감염, 심혈관 장애, 대사장애, 소화계통의 장애, 체온 조절이 관련된 병태, 출산 전화기 기타 장애 등 출생 후 1년 내 1일 이상 입원을 하면 지급을 하고 질병 입원 일당과도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같이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필수 특약들과 가성비 특약으로 잘 구성을 해주신다면 태아보험은 34,490원으로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실비는 출생 후 29,530원, 추 6세 정도가 되면 실비와 태아보험 2개를 4만 원대로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불법 사은품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태아보험은 가입 시 얼마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한 사은품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3만 원을 초과시 위법이고 그럼 특별이익 제공 금지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소중한 우리 예비 부모님과 자녀 보험을 추후에도 꾸준히 관리를 해드려야 하는데 이 법을 어기게 된다면 담당자가 이미 그만두고 없을 수 있고요. 같이 피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보험은 사은품 때문에 가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사고가 났을 때 누락된 보험금 등이 없는지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해줄 듬직한 담당자가 내 곁에 있는지가 더 중요한데요. 제 고객님 중에 신생아 뇌출혈로 진단받아 보험금 분쟁이 있었던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도와드렸을 때 보험금 잘 받아가셨고요. 추가적으로 수술을 하신 것도 있었는데 그냥 잘 받았겠지 하고 넘어가셨겠지만 그 부분도 제가 잘 체크해드려서 미지급된 장애출생 진단비와 입원비까지 다 체크해야 받아들였고요. 보험은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험금을 잘 받는 것이 더 중요하고 사후관리까지 믿을 수 있는 담당자를 선택하셔야 추후에 후회하실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태아보험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쭉 정리를 해드렸고요. 저는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에 저희의 아기의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예비 부모님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습니다. 단순히 주관적인 의견으로 이것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공신력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수많은 베테랑 설계사들의 청구 사례 등 여러 경험을 통해 최적의 제안서에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 많은 예비 부모님들이 저희를 선택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를 걸어놨으니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